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쟁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서 지켜낸 권리입니다. 우리에겐 우리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다소 거슬리는 표현이라고 해도요. 하지만 혐오 표현은 어떨까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다음의 상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의 강의나 신문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해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 혐오 차별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또 다른 단체가 이에 반대하여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게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혐오 표현이란 인종, 국적, 성별 등 정체성에 기반하여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차별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뜻합니다. 어떤 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적대감, 폭력을 선동한다면 그 표현은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에게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죠. 인종차별적이거나 편협한 발언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혐오 표현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것까지 이르진 않습니다. 선동 여부를 판단하려면 표현의 맥락과 발화자의 의도, 누군가 선동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동적이지 않은 혐오 표현은 괜찮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혐오차별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유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혐오 표현을 퍼뜨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든 혐오 표현의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혐오차별적인 대중연설이나 신문 칼럼을 막으려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발언을 묵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혐오 표현이 확산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증오심에 반대하고 공감과 다양성을 지지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혐오 표현에 맞서 싸우는 방법입니다.